1시간 반 걸려서 왔거든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단 한 번의 고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시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들과 이런 여러 가지 교육 경험에 우주를 좀 합쳐보려고 성재중학교 B무역이라고 하고요. 혹시 마이크 소리가 나요? 네. 맞아요. 네, 오늘 예쁘게 발표하려고 아끼는 옷에 넥타이까지 해갖고 왔는데 어떤 한 분의 강력한 폭스호흡을 끼쳤으니 근데 이게 사이즈가 지금 약간 작아요. 약간 옷에 껴있는 느낌인데 이게 다르게 생각하니까 수호자 선생님들이 꽉 안아주신다고 생각하면 특히 한 분이 꽉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담아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MYP 공부해서 준비를 했고요. 사실 제 혼자 준비했으면 이렇게 못했겠죠. 너무나 훌륭하신 뒤를 분들이 받쳐준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마지막 슬라이드에 그분의 이름을 다시 한번 공개 처형을 시켜드리고요. 네, 곡을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엽죠? 캔바에 그 매직 라이팅 기능이 이렇게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렇게 선택하면 공부했다가 이렇게 찍어주거든요. 네, 이런 기능을 저도 사용해봤고요. 크게 이 정도로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이비 MYP 아마 아이비 많은 말씀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도대체 저게 뭘 하는 건가? 그리고 사실 아까 소연쌤 소개하셨던 AI만큼 아이비도 지금 본교육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얘기들 좀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요. 제가 작년 2학기쯤부터 해서 아이비 MYP OL을 적용한 수업 사례 그리고 좀 몇 가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소개를 드리고 맨 마지막 플로어 디스커션 그리고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적인 소중한 인사이트를 한꺼번에 좀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Students, valiantly make your path. 제가 두 문자 따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MYP 해가지고 뭘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GPT가 열심히 잘 만들어줬어요. Make your path. 근데 이게 딱 저희가 추구하는 이 IB MYP의 정책이랑 너무 맞는 것 같더라고요. 평생학습제를 만드는 게 결국엔 MYP의 가장 주된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요즘 굉장히 유명한 이름 중 하나인데요. 그 애견남 템포남 이런 거 요즘에 유명하신 거 아시죠? 약간 이 애견남들이 앞에 나와서 뭔가 이렇게 막 툭툭툭대고 있으면은 야 친구가 지금 이거 하고 있으니까 댓글 예쁘게 달아라 막 이렇게 템포남들이 이렇게 뒤를 받쳐주는 그런 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굳이 따지면 애견 쪽인 것 같긴 해서 선생님이 댓글 예쁘게 써줘. 네. 아까 김수경 선생님이 너무 좋은 게임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급하게 막 바꿔왔는데요. Would you rather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요, 교사의 명확한 주관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 B는 학생의 주도성을 바탕으로 지네가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A가 중요하다. 선생님들은 파란색 들어주시고 B가 중요하다. 선생님들은 빨간색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 3. 빨간색 맞고요. 네, 파란색도 곳곳에 네, 간간히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수학습이라고 매번 얘기를 하는데 교수의 측면 그리고 학습의 측면 그 두 가지의 밸런스를 어떻게 좀 맞춰가는 게 학생들의 입장에서 진정한 배움을 좀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도 항상 궁금한 포인트였었어가지고요. 이 내용들을 오늘 발표를 통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네이버 웹툰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거 광고 아닙니다. 다른 거 없고요. 저희 작가랑 1면식도 없어요. 그냥 정말 좋아하는 웹툰을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제가 왜 아이비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를 먼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방금 드렸던 교수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배움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촉발이 된 건데요. 제가 한 번은 재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수업을 하다가
그 교실 뒤편집에 이렇게 거울 있잖아요. 그 거울에 제가 비친 모습을 봤는데 제가 너무 막 뭔가를 많이 가르쳐주려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거울에 딱 비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랑스럽고 웃기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 솔직히 좀 수치스럽게 됐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하니까 생텍쥐텔리 그 멘트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완전함이란 더 이상 보탤 게 없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딱 스쳐 지나간 거예요. 나는 얘네한테 지금 계속 뭔가를 주고만 있었지 내 수업에서 정녕 이것만큼은 절대 뺄 수 없어야 되는 걸로 고민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웹툰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좀 각자가 배우고 깨달은 걸 바탕으로 얘네가 실제로 살아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나는 그냥 무작정 내 영어 수업 시간에 집중해.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를 좀 교조적으로 하지 않았었나는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나망설이라는 네이버에서 완결 웹툰인데요. 그 흔히들 고전 시가, 고전 문화, 한국 그 작품들 있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고전 시나 이런 옛날 작품들을 현대식으로 좀 풀어서 그거를 배우는 게 판타지 웹툰이거든요. 그게 본인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본인의 파워가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문장과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본인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파워가 돼요. 그래서 이 웹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만 드리면은 이 친구가 주인공 명영이라는 친구예요. 남자 같아 보이세요? 여자 같아 보이세요? 되게 중성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생물학적인 성별은 여성이에요. 근데 이때 배경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 고려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약간 시대의 천재 같은 친구예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도 아니고 얘는 1000개를 아는 친구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지가 배우고 익히는 걸 심지어 좋아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배움의 특화가 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옛날 시대에는 배웠으면 뭘 해야 되죠? 서울로 가서 관직에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얘 생물학적 성별 여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상으로는 관직에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생 진짜 이 한이 돼서 이거를 도저히 안 할 수는 없겠다. 서울로 가야겠다. 나는 관직을 보겠다. 해서 본인의 성별을 숨깁니다. 도련님으로 가장을 하고 한양에 먼저 올라가요. 근데 이 명영이가 어쨌든 신분 높은 친구긴 해요. 높은 집 자제인데 여성으로 태어난 근데 그때 시대에 한계가 있었던 거죠. 이 친구를 이제 보좌해주는 몸쪽 보가라는 친구가 있어요. 보가. 걔는 남자이거든요. 이 친구가 먼저 한양으로 떠나버리고 보가는 자기 집에 남겨져 있다가 어떤 일련의 사건 때문에 이제 도련님을 찾아서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마무시한 고난과 고통과 역경들을 겪으면서 보가라는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세상에 옳음이라는 게 의미가 있나? 내가 아무리 많은 원칙과 지식을 배우고 익혀도 저 수많은 악한들, 악의가 팽배하는 이 시대에 내가 이 지식을 배우고 익혀서 뭔가를 하려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 라는 본인의 배움에 대한 굉장한 소위 요즘 얘기하면 현타를 느끼게 됩니다. 절망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이 명영이라는 친구와 했던 이 다이얼로그가 너무 제 마음속에 감동이 나와서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가가 얘기합니다. 별은 하늘에 있고 제 발은 땅에 있어요. 눈앞은 칠흑같이 없고 길은 너무 험해요. 지금 절망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명영이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요. 보가야, 별들은 작고 멀리 있지만 반드시 그 자리에 존재해요.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 항상 길을 안내하지. 걱정하지 마. 우리가 배운 모든 게 너의 그 앞을 밝힐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멘트가 제 입장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멘트여서 이거를 보여드리고 이 내용을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 다시 한번 넣어놨는데 이 MYP 관련된 얘기를 들으신 이후에 이 멘트가 선생님들에게 어떤 식으로 좀 다가오는지 한번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영어가 이렇게 영어 꼴보고 계시죠? 네, 수업할 때도 하기 싫어 죽겠는데 네, 여기까지 와서 영어를 읽으라니 IB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문이라는 건데요. IB 월드 스쿨에 방문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 쌤들은 아시겠지만 IB 학교 온갖 곳에 이게 도배가 되어 있어요. 도배가 되어 있는 게 한 3개 정도 있는데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문이랑 학습자산
10개의 learner profile, 그 다음에 이제 총괄평가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정말 온 학교가 그런 내용들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을 간단히 읽어보시면 제가 다 읽으시기 힘들까 봐 이렇게 키워드가 좀 뽑았어요. inquiry, knowledgeable, caring 학생을 키우고 싶대요. 그렇게 해서 뭘 만들어야 되냐면 better and peaceful world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액티브하고 compassionate하고 lifelong한 learners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 중에 lifelong learners가 이들이 결국에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lifelong learners를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은 이 아이비의 수많은 원리들과 교육 과정들 속에 오늘 이렇게 4가지를 선생님들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2022 교육 과정에도 개념적인 측면이 추가가 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맨 처음에 있는 건 스테이먼트 리퀄, 탐구 진술이라고 하고요. 우리 교육 과정에 있는 핵심 아이디어랑 가장 비슷한 친구나 조금 차이는 있는데 핵심 아이디어랑 좀 결을 같이 하는 개념적 이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핵심 아이디어에 도달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이드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인콰이어 퀘스천, 탐구 질문이죠. 요즘 뭐 질문이 있는 교실, 생각을 쓰는 교실, 서울형 토론 모형 이런 거 엄청 많이들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3가지 탐구 질문 소개를 드릴 거고요. IB 과정, IBEC 연수를 들어보셨거나 또는 IB 학교에 대한 좀 이런 친숙한 어떤 측면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ATL이라는 건데요. 학습 접근법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평생학습자가 되기 위해서 교과를 총망라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기술, 핵심 역량의 측면으로 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멀의 서브젝트 어세스먼트, 그래서 형성평가랑 총괄평가까지 이거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어떻게 놓여서 제 수업을 활용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리 내어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1학기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데리고 이제 개념과 탐구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주제로 요거를 잡았어요. 학교 환경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 월드카페 토론을 진행을 해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교장 선생에게 건의하는 편집을 써보자가 저희의 주제였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제가 여기 돋보기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겠죠. 이 돋보기에 단어가 하나씩 뜨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단어를 가지고 이 주제를 다 주세요. 그 단어가 선생님들이 이 주제를 보는 렌즈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의사소통.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음 개념어, 공동체. 세 번째, 메시지. 네 번째, 구조. 마지막일 겁니다. 인간의 영향, 휴먼 임팩트. 자, 주제는 같은데요. 개념어가 달라졌죠. 그럼 선생님들이 이 주제를 보는 모두 달라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쵸, 시야, 관점, 맥락이 달라지잖아요. 즉, 개념이라는 걸 형성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겠구나 라고 저한테 아하 모먼트가 왔던 게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돋보기로 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측면들을 고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개념이라는 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안경 사용하시는 분들, 렌즈 끼시는 분들, 또는 이제 나로 이제 눈으로 보시는 분들 다 렌즈를 사용해서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개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얘네는 앞으로 살면서 겪는 수많은 본인 인생에 아까 그 명영이가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이런 순간들이 닥쳤을 때 이런 다양한 렌즈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양성 있게 바라보고 거기서 본인에게 지금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겠구나. 나는 게 되게 큰 역할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의사소통, 공동체, 메시지, 구조 이걸 다 엮어서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추상적인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그게 우리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핵심 아이디어이자 IB, NYP에서 얘기하는 스테이너드 엑과이 줄여서 SOI라고 하거든요. 탐구 진술이 되는 거죠.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만 좀 해주세요. 이따가 사례 다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탐구 진수를 냈다 애들한테 이것만 주고서 야, 너 의사소통 공동체 메시지 구조 진술 만들어. 절대 안 되죠. 네, 저희 선대중학교 학생들 뇌가 매우 순수하거든요. 착해요. 하지만 혹시 강수학전 선생님들 중에 성대중학교 관심 있는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 애들이 정말 착해요. 바보짓으로 못쓰네요. 저는 화를 내요. 막 이렇게 바보짓을 하면 안 된다. 좀 영악한 친구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짓말 못하고 그런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한테 냅다 이 개념어만 주고는 역단으로 솔직히 힘들죠. 영어과에서는 이거를 영어로 바꿔서 할 수도 있을 텐데 한국말로도 만들기 힘든 문장을 영어로 냈다 바꿔서 한문적으로 만든다고 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좀 그 친구들에게 불가능한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 가이드로서 등장을 하는 게 이제 탐구 질문이 되겠죠. 퀘스천스인데요. 한번 요 질문들을 읽어보시고 요 질문들 간의 공통점을 한번 발견해 보시면 What is identity?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가? A 문학 작품에서는 상징은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광합성의 과정에서 에너지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자, 이 질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어수요. 밑에 1, 2, 3, 4, 5번 선택지를 드리려고 그랬나요? 저희 학교 이번에 선원수령 지필고사 제가 하게 돼가지고 이야기 준비하고 있는데 채점 기준을 짜느라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이 질문들의 공통점이 뭘 것 같아요? 얘는 답이 어때요? 좀 명확하게 나오지 않나요? 정체성은 이런 거야.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캐릭터, 레소루션, 컴플리트 같은 게 있어. 답이 좀 명확하게 나오죠. 이런 거를 팩츄얼 퀘스천, 사실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만들기 쉬워요. 선생님들이 평소에 이제 많이 형성평가로 사용하시는 이제 질문 유형들이 되겠고요. 두 번째 유형 보여드릴게요. Why does identity matter in one's life? 왜 중요한가요, 정체성이? 이야기들의 구성 요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요? 문학 작품에서 상징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왜 변화시키는 거예요? 광합성은 생물 다양성 보존의 관점에서 왜 필요해요? 자, 이 질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어떻게가 사용되었다? 왜가 사용되었다? 거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어떻게와 왜를 통해서 물어본 질문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조금 더 답이 쉽게 나오지는 않죠. 하나의 지식만 가지고서는 답할 수 없는 질문이거든요. 여러 가지의 지식들과 사실들을 애들이 종합하고 통합적으로 바라봐서 그건 왜 그럴까에 대한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생각을 해야 되는 질문인 거예요. 이런 거를 컨셉션 퀘스천, CQ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생물 다양성 보존은 왜 가져오냐면요. 저희 학교 과학 선생님이 이제 생책 작성하시는데 생물 다양성 보존이 다 붙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제 입장에서는 생물 다양성 보존 같거든요. 띄어쓰기. 그래서 그게 띄어쓰기인 줄 알고 제가 이제 검토하면서 체크를 다 해놨는데 알고 보니 이걸 다 붙여서 쓰는다는 거예요. 생물 다양성 보존은 교과서에 붙어있는 채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혹시 점검하실 때 과학과에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점검 안 하셔도 된대요. 네, 그래서 가져왔어요. 자, 마지막 유형입니다. Is identity always unchanging? 정체성이라는 건 정체잖아요. 스테이잖아요. 그렇다면 항상 안 변하는 건가요? 정체성은? 또는 이야기글의 구성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학 작품에서 상징이라는 게 항상 필요한가요? 또는 식물의 광합성 기능이 사라져버리는 생태계에 어떤 어마무시한 영향이 있을까요? 요 질문들의 공통점은 뭐 같아요? 이 질문만 있고 선생님들한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Is identity always unchanging? 토론하세요 했어요. 토론 끝날까요? 안 됐나요? 한 2박 3일 세 터를 해도 MT를 열어도 아마 끝나지 않을 질문일 거예요. 즉 토론이 가능한 질문이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논쟁적 질문, 디베이터블 퀘스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을 이제 아이비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탐구 질문들을 미리 계획을 하신 다음에 개념 기반 탐구를 진행하는 동안 군데군데 탐구 질문을 배치하시는 거예요. 아이비 이정표처럼 사용할 수 있게. 저 그때 지수성님 아이비 그때 워크숍이었잖아요. 그때 아마 질문을
수업 초기에 한번 애들이 대답해보게 하고 이제 끝날 때 똑같은 걸 한번 다시 대답해보게 하면서 아이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는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소개해주셨던 게 있는데 그거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조금씩 이 빨간 화살표 따라서 층위가 올라가는 게 느껴지시죠? 단순한 사실적 질문은 누구나 사실 요즘 TV나 AI가 있으니까 물어보면 곧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낮은 층위의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얘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지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그 위에 뭔가를 개념을 하든가 말든가 하죠. 개념을 해봐야 뭔가 논쟁을 해보든가 말든가 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런 계층 같은 거는 존재를 하지만 그렇다고 논쟁적 질문이 제일 중요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모든 질문이 다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개념적 질문이 제 기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지 않나라고 스스로는 그냥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개념적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에는 여러분 선생님들 아까 소개드렸던 그 탐구 진술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개념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그게 탐구 진술이랑 정말 엄청나게 비슷해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책 두 권을 소개시켜드립니다. 이 QR코드는 별건 아니고요. 그냥 이 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교보문고 링크예요. 네, 이 책 두 가지를 소개를 드리는데 학생들이 왼쪽에 있는 한 가지만 바꾸기는 제가 국어과 수석님한테 추천을 받은 책이었는데 저희가 질문을 만들어서 줘서 애들이 답변하는 것은 꽤 익숙해서 잘 하는데 아이들이 본인의 질문을 만드는 거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본인의 지금 상황 수준에 맞는 질문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한 질문 형성 기법이 나와 있는 친절한 책이고요. 오른쪽은 질문의 유형들을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시켜서 어떤 질문을 어디에 배치했을 때 교수학습 과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책입니다. 왼쪽 거는 엄청 쉽고요. 오른쪽 거는 엄청 어려워요. 저는 왼쪽 먼저 읽어보시고 질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배경 지식을 쌓으신 다음에 오른쪽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른쪽 책은 이 영문 번역도 좀 되게 딱딱하게 돼 있어가지고 글이 좀 잘 안 들어오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 책은 좀 각오를 하고 읽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질문 형성 기법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ATL이고요. ATL 기능에 총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의사소통, 대인관계, 자기관리, 조사, 사고 기능인데요. 이 각각의 문장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5가지 중에 어느 역량, 어느 접근법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해를 구축하기 위해 텍스트를 미리 읽고 훑어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어떤 역량입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이제 조사해요. 좀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헷갈리지 않나요? 자, 첫 번째 거는요. 의사소통입니다. 이거 갑자기 생각해버렸네요. 안 돼. 안 돼. 잠시만요. 그냥 구경하셔도 자, 첫 번째 거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 이해를 구축하는 관점에서 텍스트를 미리 읽고 훑어본다는데 이게 어떻게 의사소통 역량이냐라고 하면 IT에서는 의사소통이라는 걸 단순히 말하기로 듣기로 한정 짓고 있지는 않거든요. 얘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멀티모달 텍스트예요. 여러 가지의 측면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매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자, 두 번째, 비판적 문해력. 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을 분석하고 해석한다. 얘가 이제 조사 기능.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회복력, 잘 실패하기를 연습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자기 관리죠. 그 다음에 다른 관점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듣습니다. 대인 관계 능력이고요. 마지막 실질적 문제에 대한 실제적 해결책을 만드는 게 이제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QR 링크는 이 ATL 리스트가 모여 있는 거고요. 그 리스트에서 제가 이제 뽑아온 건데 이렇게 리스트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잘 안 보이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아이디어 같은 거 보수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얘네가 저작권을 엄청 빡세게 잡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조금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 마시고 기부욕을 보여줬다 하지 마시고 플리즈 더 수미 아이디로 저도 잘못이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뒷방이랑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핵심 역량들을 얘네들은 다 리스트로 짜가지고 줘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ATL을 보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좀 드실 것 같냐면 핵심 역량. 우리 2022 개성교육과정에도 이렇게 6가지 핵심 역량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특히 영어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 뭐 있었죠? 협력적 소통 능력, 창의적 사고,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이 6가지 요 영역을 둘러싸고 있는 핵심 역량이랑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얘기하는 게. 자기관리 있고요. 조사해야 되는 거 있고, 대인관계 있고, 사고기능 있고, 거진 진배다를 나왔거든요. 근데 약간 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얘기하는 요 핵심 역량은 뭔가 아이들이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서 마지막에 얻어지는 어떤 최종적인 역량 같은 느낌을 저는 솔직히 좀 받았는데 요 IBO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수업 시간에 명시적으로 연습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어느 정도의 좀 뉘앙스적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주제인데요. 형성평가입니다. 사실은 올해 제가 가장 많이 좀 무력감을 느꼈던 포인트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이제 공부해보고 싶은 포인트이기도 한데 저희 일 너무 많잖아요. 첫 모임 때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 지금 3년, 4년째 학부모 업무만 담당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교에 수능하고 바보 같아서 학폭이 많지는 않지만 사실 학폭은 하나 딱 생겨버리면 사람의 삶을 잡아먹는 업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른 선생님들도 얼마나 많은 업무들을 수행을 하시겠어요. 그 와중에 이 수많은 100명, 200명, 300명 학생들에 대한 각각에 대한 형성평가 결과를 피드백을 손으로 다 써가지고 준다라는 건 사실 이건 너무 이제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 아닌가라는 그런 한계점을 좀 많이 느꼈었는데요. IB에서는 사실 이거를 정말 많이 강조를 합니다. 총괄평가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게 형성평가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성산중학교 이제 월드스쿨 방문했을 때 거기 영어 선생님은 매일 아침마다 애들 그 과제 박스 같은 거를 영어실 앞에 설치를 해주시고 애들이 한 문장 써서 그 날에 해당하는 타겟 또는 타겟 어휘를 연습한 문장을 넣고 가시면은 그걸 하나하나 열심히 채점해가지고 피드백해서 애들한테 돌려주시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의 매일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걸 사실. 근데 IB에서는 좀 그런 형성평가의 중요성을 정말 매우 많이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형성평가가 다 모여가지고 빌드업이 돼서 맨 마지막에 총괄평가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요즘 워낙 많이 발전하고 있는 AI와 디지털 도구를 좀 활용해서 아이들 개개인에게 맞는 형성평가와 피드백 방안들을 정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이 연구를 해보고 도구를 좀 찾아보면서 우리의 품을 같이 들여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18차시의 총괄평가거든요. 선생님 하나의 주제는 18차시로 수업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약간 숨이 하고 막히시지 않으신가요? 한 주에 3시간 들어간다고 쳐도 빠지는 날 없이 6주를 해야 되는 수업일 거예요, 사실. 저는 작년이랑 올해 1학기까지는 16차시 정도로 이제 한 학기에 2유닛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2학기 때는 그 학폭시수 경감을 받아가지고 제가 2시수밖에 한 마리에 2시수밖에 안 들어가가지고 12차시 줄여서 이제 통도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수업의 과정을 제대로 따라오고 있고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형성평가의 방안을 좀 사용해 보셨거나 사용해 보고 싶거나 AI 디지털 도구가 이런 개별 형성평가 피드백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정도만 마이크를 좀 넘겨드리고 싶은데 있으실까요? 용기로우신 신서중학교 한사연 선생님? 괜찮으세요? 어떤 것도 괜찮아요. 손으로 일일이 다 써줬어요. 이런 것도 너무 좋죠. 사실 그게 저는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싶긴 한데 혹시 있으실까요? 신도봉중학교 김현재 선생님 혹시 있으실까요? 원하시는 걸? 첫 번째에 대해서
기세 티켓 요즘 많이 사용하시죠? 그럼 옆에 앉아 계시는 김아연 선생님. 저도 사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빌리기 아이디가 쓴 내용 확인하고 체력으로 간단하게 말해봤고 문법적으로 체크하고 그럼 이번 학기에는 브리스크 티칭이나 매직 스쿨 같은 거를 조금 더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 각각에 맞는 좀 AI 디지털 도구로 활용한 피드백 방법을 한 번 다시 공부를 해보고 나중에 사례 나눌 기회가 있다면 또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성평가 열심히 했으면 총괄평가 봐야겠죠. 이제 최종 아이들 보는 수행평가나 지필평가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총괄평가를 볼 건데 텍스트가 되게 많이 써있죠. 한번 좀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롤플레잉 같지 않으세요? 시나리오 같지 않으세요? 영어 시나리오. 시나리오 집에 넣어서 역할이야. 어떤 상황이고 이렇게 연기해야 돼. 약간 그 옛날에 되게 핫했던 예능 중에 크라임씬이거든요. 크라임씬. 그래서 사회사건에 대한 범인 찾는 예능이 있었어요. 그거 실제로 선생님들이 체험하실 수 있거든요. 홍대 카페에, 인터넷 카페에 많이 있고 강남에도 있습니다. 근데 좀 비싸요. 1,000원, 4,000원. 근데 그만큼 정말 재밌거든요. 그런 시나리오집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보시면 요 각각의 내용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색깔로 구분을 좀 해왔습니다. 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쩌고저쩌고 해서 편집을 작성해야 합니다. G. 뭘까요? G. 그쵸. 목표예요. 두 번째, 너네 학생들은 이 학교를 방문한 환경장 컨설턴트야. 그쵸, 뭘이죠. 이렇게까지 뭘 건실한 역할을 줄 것도 아닌데 우리 애들한테 역할을 주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동기부여를 받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자, 세 번째, 우리 글은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 전달될 예정입니다. 어디언스, 그렇죠, 청주 또는 뭐 말하기 수행평가야. 그러면 듣고 있는 친구들한테 뭐 어디언스 역할을 부여하셔도 되겠죠. 현재 우리 학교 어쩌고저쩌고나 심각한 문제 개선 방안을 건의해야 합니다. 그렇죠.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작성한 건의하는 편지 글은 결국엔 애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퍼포먼스 또는 뭐 프로덕트 같은 느낌도 있고요. 맨 마지막 루브리 뜻 뭘까요? S 평가 기준, 그렇죠. 스탠더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versus 많이 들어보셨죠. 이 versus 모형에 따라서 이렇게 줄글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표로 만들어서 뭐 역할, 어디언스 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행평가 할 때 이거를 좀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반만 좀 붙여줄 수 있게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사이를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타이머를 펴놨는데 시간이 매우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작년에 대구를 좀 갈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뭐 장발교 수석님, 이슬기 수석님 같은 분들이 이제 실력 좋으신 수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영어과 깊이 있는 수업평가 설계안을 스프레드시트에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서 이걸 좀 가져왔는데 이 내용들을 이제 2015랑 2022 내용도 추가해 놓고 그 다음에 IB, NYP 내용에 맞게 제가 조금 더 스프레드시트를 수정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이대로 이제 흐름대로만 따라가시면 2022랑 IB, NYP가 그대로 이제 들어가는 수업 설계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쭉 이제 나와 있는 대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익숙하시니까 IB, NYP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주요 개념, 관련 개념 쭉 보는 다음에 세계적 맥락 이런 내용들을 골라서 아까 설명드렸던 SOI 이 개념들을 다 녹여서 아이들이 맨 마지막에 도달해야 하는 탐구 진술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하고요. 이 탐구 진술에 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 요소들이 있겠죠. 우리 교육과정에서 참고하셔서 내용 요소랑 성취 기준들을 쭉 골라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탐구 질문을 이제 만드셔야 되는데 GPTS를 좀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요 시트에다가 링크를 넣어놨으니까요. 탐구 질문, 사실적 질문, 개념적 질문, 논쟁적 질문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만들려고 했고 선생님이 거기 이제 나오는 안내 가이드대로 내용만 넣으시면 질문 자동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그 중에서 필요하신 대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과제력, 크레스스, 그 다음에 루비 이 책들 다 읽어보셨죠? 제가 하트를 어디에 표시할게요? 누군가의 성함 위에 네, 이 책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아서 네, 옆에 그냥 두 글자 때 끼고 계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실제로 글쓰기 이제 평가받은 글쓰기 일반적으로 넣어봤습니다. 16차시로 진행한 이 수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차시부터 2차시까지 뭐를 좀 했냐면요. 일단 환경에 관련된 어휘 목록을 먼저 학습을 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나의 평소 환경 습관을 돌아본 다음에 나만의 환경보호 서약서를 만들어보고 사인해보고 읽어보고 하는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맨 마지막 차시 16차시에 리뷰 복습하면서 그 탐구 진수를 뽑거든요. 근데 그 탐구 진수를 뽑기 전에 1차시에서 개념만 쭉 준 다음에 너네가 이번 요 탐구를 진행을 하고 난 뒤에 나올 것 같은 개념 진수를 미리 한번 만들어. 아무 힌트가 없는 상태에서 개념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시에 만들어 놓은 거랑 맨 마지막 16차시에 만드는 거랑 어느 정도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다른 어휘가 다른지를 파악할 수 있게 1차시에 먼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휘 복습, 지문 읽고, 지문에 대한 탐구 진행을 쭉 진행했습니다. 3차시부터 6차시까지 이제 월드 카페 토론이라는 걸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아이들이 학교 공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조사하게 했어요. 너네는 교실 가서 교실 환경 조사해봐봐. 너네 급식실 가서 급식실 조사해봐봐. 하면서 그 공간에서 뭔가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나 또는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가 있는 게 없는지를 한번 탐구해서 질문의 형식으로 만들어 오게 했어요. 왜 우리 교실에 디버 충전함에 이미 충전이 다 돼 있는데 왜 모든 아이들이 디버 충전기를 꽂아놓지? 이런 것들. 질문을 만들어서 가져온 다음에 그 질문을 바탕으로 본인의 해결책 영어 이제 준비해서 말해보고 서로 피드백 주고 그 다음에 2차시에 월드컵 토론 진행했고요. 7차시부터 11차시까지는 이제 편지글로 이제 연계를 진행했어요. 과정 중심 쓰기를 활용을 했고요. 쭉 요소 추출해보고 편지글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여러 가지들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12에서 12차시 연결 서브를 보완해보고 퀼봇 다들 잘 아시죠? 그래벌리 같은 친구 이제 문법 점검할 때 사용하는 도구고요. 누구에게 따라서 서로의 글도 평가해보고 수행평가 진행해보고 맨 마지막 15, 16차시에 수행평가 후속 활동 한번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구랑 다른 기능 1번 이 순서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1차시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의사소통 책임을 두 개만 줬거든요.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한번 미리 만들어 주제도 줬어요. 이 주제를 가지고 너네가 수업을 할 건데 16차시에 나올 것 같은 탐구 진술을 한번 미리 만들어 볼래?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훌륭하게 잘 만들어 보더라고요. 개념 형성 작업, 개념어에 대한 얘기 이제 진행을 한 거고 단어 개념 1번을 미리 예측해 본 겁니다. 3에서 6차시 이제 조사하는 활동. 아까 ATL에 조사했었잖아요. 네, 조사 기능 이제 활용하는 거고요. 핵심 질문 만들어서 본인의 이 핵심 질문을 여기에 쓴 다음에 이 핵심 질문을 제가 주는 문장 구조에다가 핵심 내용 본인으로 채워가지고 답변 준비하는 거 이제 말하기 이제 연계했습니다. 본인 질문을 확실히 만드니까 애들이 좀 주도성, 책임감 이런 게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준비한 거 아까 노브리게 맞게 이제 서로 평가해 줄 거예요. 이유도 자세하게 써줘야 되고. 자, 월드카페 토론이 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기 간단히 써왔는데 토론 필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필드를 4개를 구성해 놓은 다음에 그 필드별로 토론하는 주제가 다른 거예요. 1, 2, 3, 4 필드가 있으면 토론 주제도 4개가 있고요. 호스트 한 명은 그 필드, 본인 필드에 계속 있어요. 토론을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인원은 게스트가 돼요. 게스트는 필드를 돌아다니면서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호스트가 토론을 진행하고 게스트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필드별 토론을 진행하는데 서로 다른 주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에 맞게 본인의 의견을 포스트잇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각 이제 차시별로 붙여놓고 이제 호스트 진행하면은 이제 의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설명하고 원탁 토론인데 원탁 토론보다 조금 더 활동적인 오픈형 토론의 느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차시 이제 편지글의 양식 아이들이 각자 찾아서 겹치지 않게 또 조사해 와야 돼요. 이렇게 조사해 놓은 내용들 중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좀 뽑아가지고 편지글 양식 다시 만들거든요. 네, 만든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개념 적시해요. 이런 구조가 도대체 왜 필요한 거냐고. 그냥 막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런 구조나 형식이 왜 필요해? 그렇지. 대답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정 중심 쓰기 학습지를 이제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 중에서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체크리스트인데
애들이 이제 각 차시별로 배운 어법 내용을 활용해서 이제 내용을 작성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조별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각자 역할을 하나씩 맡아요. 너는 형식책, 너는 구조책, 너는 뭐 내용책이야 하고 역할을 준 다음에 친구의 글을 읽어요. 작성된 부분을. 그리고 내 역할에 체크리스트가 2개가 있잖아요. 이 2개만 보는 거예요. 봤더니 얘는 1번은 문제가 없어. 대문자는 올바르게 사용했는데 얘가 점을 집어넣었지. 어디가 어디 문장인지도 모르겠고 마침표 이렇게 구분이 안 돼 하면은 문제가 있는 번호를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나중에 글을 확인해서 본인도 돌려봤을 때 아 나는 2, 4, 6번에 지금 문제가 있네 고쳐야겠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활용을 했었고요. 연결사 보완하는 작업 진행했었고 그 다음에 클보 아까 말씀드렸던 문법 점검 활용해서 자기 점검하는 걸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본인 글 쓴 내용 가지고 이제 다시 등급 평가 루브릭이랑 똑같이 해서 이렇게 과정 중심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15차시 수행평가에 대한 후속 활동을 월드컵에 토론 한 번 더 했어요. 이 수행평가가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었고요. 맨 마지막 16차시 쭉 차시 진행하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던졌던 탐구 질문을 한 군데다 다시 모아놨어요. 이거를 읽어주면서 애들이 머릿속으로 쌓이던 띵킹 해보도록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개념 탐구 진술을 뽑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만들고 논의해서 팀 일방을 하나를 만들어야 돼. 근데 이렇게 하면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제일 잘 쓴 친구가 하나 골라서 그대로 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 제가 해주셔야 돼요. 그냥 골라서 그대로 옮겨놓는 거 아니고 정답에서 다시 쓰라고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의 마음에 들어야 수업 끝인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 끝나고서 한 10분 동안 못 간 반이 있었는데 제가 막 화냈어요. 이들만 못 가냐고. 나도 못 가잖아. 근데 요거는 그렇게 좀 할 만한 필요가 또 있어 보이더라고요. 저 개별 탐구 진술, 그다음에 그까지 팀 일화까지 해서 만들었고 제가 생각했던 정답은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줘버리면 애들의 사고가 거기에 막힌 거잖아요. 이거 애들이 만든 거예요. 너무 괜찮지 않나요? 공동체에서 특정한 형식을 갖춰 의사소통하며 서로의 책임을 다해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 하려고 저희 지금 이 탐구 활동 진행할 거예요. 너무 훌륭하게 제가 만들어낸 거죠. 네, 여기까지. 그래서 수업 사례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이거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아까의 질문은 배움은 무엇이 배워야 하는가였거든요. 근데 얘를 한번 순서를 바꿔봤어요. 무엇이 비로소 배움이 되는가? 감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진짜 무엇이 비로소 얘네 마음에 들어서 배움이 되었는가를 여기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은 너무나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의 빛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서 지네 인생 좀 잘 살아보라고 자기 인생에 요 플래시라이트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